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보려면 첫째는 뭘 봐야 돼요? 자신의 어떤 진로나 가지고 있는 흥미, 적성, 이걸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 진로를 설정하는데, 직업을 찾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나의 태도적 영역의 흥미와 그 다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 능력을 보는 진로 흥미 적성 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 거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는 욕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한테 꼭 부탁을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막연하게 내가 하고 싶다라고 가는 게 아니고, 진로는 뭐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잘하면서도 재밌는 게 뭐냐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잘한다는 개념은 어디서 찾았냐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안에서 가장 잘한 게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걸 할 때 재미가 있는가, 이걸 두 가지 요인으로만 찾으면 가장 좋겠다. 그래서 그걸 찾는 게 이제 흥미와 적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진로의 탐색기고, 진로의 준비기고, 결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려면 뭐 해야 할까? 먼저 내가 어떤 능력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를 잘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뭐 하면 그냥 막연하게 하고 싶다 해서 딱 가면 뭐 할까요? 했더니 능력도 안 올라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막 잘하는데 나는 잘 안 돼. 그런 스트레스 받으니까 드랍되죠. 그것들을 한두 번 드랍의 경험을 하면 나는 뭐든지 해도 안 되는 사람, 이런 열등감을 갖게 되고 실패감에 쌓여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성향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 무턱대고 가지 말고 나를 먼저 탐색하는 이런 기간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이 중요한 시기 때에 자신의 어떤 내 안에서의 가지고 있는 이 특수 능력에 해당되는 적성과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흥미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게 흥미야.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 그런데 내가 만약에 흥미가 없다. 근데 나는 이걸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해야 돼? 먼저 경험을 해봐야지. 그래서 해봤더니 재미있다. 근데 나는 이걸 잘하더라. 이러면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흥미는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그런 관심을 보이는 게 흥미. 이것을 두 가지를 모아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진단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로를 계획하는데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제작된 검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봐보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특수 능력, 적성. 그러니까 뭐예요? 내적인 특성이야, 내적. 개인, 내 안에 들어있는 특성이 무엇이냐를 이걸 이제 보는 게 이제 특수 능력, 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능력을 언어 능력, 수리 능력, 공간, 지각 속도 이런 내적의 구체적인 것을 이제 특성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능력에는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언어 능력은 뭐 할까요? 이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은 가장 모든 진로의 기본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학습을 해가는데도 기본 능력이고, 이 두 가지, 내가 영어를 잘하고 국어를 잘하니까 문과, 수학을 잘하고, 그 다음에 과학을 잘하니까 이과, 이러면 절대 안 돼.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은 모든 영역의 뭐다? 기초 능력이다. 이거에 중요시해요. 그래서 언어 능력은 단어의 어떤 유추, 문장 이해, 어휘력, 언어 추리, 단어와 단어 관계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그래서 모든 것의 학습에 그다음에 모든 사회생활에 모든 직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 언어 능력이야. 그러니까 어느 직업에서도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직업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어 능력에 매우 관심을 가져줘라. 그래서 표현 능력,
그 다음에 수용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하려면 뭐 할까? 책을 많이 읽어라. 그래서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빌 게이츠가 매우 부자인데, 빌 게이츠는 뭐 할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많은 책들,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은 그 책에서부터 왔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2의 빌 게이츠를 꿈꾸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벤처 사업가가 되고, 내가 훌륭한 내 능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라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기 언어로 자기 큰 소리로 책을 읽는 연습을 하신다면 불맺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리 능력, 수문장, 수갱시, 수추리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바로 수 능력이고요. 이제 이 공간 능력, 이 공간 능력은 뭐에 중요할까? 위과 계열에 해당되는 의대라든지 공대를 가는데 중요해. 도형을 유추하고 변화하고 그 그림과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변화 등을 측정하는 게 이제 뭐 할까요? 공간 능력이죠. 그래서 공간 능력이 발달되지 못하면 의대를 가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 내가 수술을 하면 어느 이치에 뭐가 있을 거다. 콩팥이 어느 이치에 있을 거다. 이게 이미지화되어 있고 그것을 딱 찍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게 바로 공간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건 이제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나 이런 쪽에 해당되는 게 이제 판단 능력이죠. 사물의 변화를 빨리 인식하고 관찰해서 그것과의 관계를 추론하고, 그렇죠? 예측하고 어떻게 변화될 건가 이걸 추론하고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이제 뭐냐? 판단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논리적 사고력. 이제 행정학이나 법학에 있어서 일정한 사물에 대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비춰서 현상을 비교하고 인과관계를 이제 정확히 판단하는 이런 판단 능력이 이제 논리적 능력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적성에서 이제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까요? 흥미. 자, 흥미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뭐 한 것에서 경험한 것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게 뭐다? 흥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내가 뭐 하려면 어느 분야에 가서 뭘 할까 그러려면 보려면 크게 우리나라의 대학의 계열이 아주 잘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열의 특성들이 바로 거기에 이제 관심을 나타내면 아, 내가 인문계열이구나. 그런 쪽에 내가 관심을 보이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검사에서는 인문계열, 어문계열, 방송 및 홍보계열, 경상계열, 법정계열, 법학을 하는 행정계열, 어떤 행정고시라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선생님 되는 사범계열,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및 상담계열, 그 다음에 이제 공학계열, 기계공학이라든지 전자공학이네, 그 다음 정보통신계열, 어떤 보안이라든지 그 다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연과학계열, 아주 기초적인 생물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농수산계열, 농업이나 수산업이나 이런 계열에 해당되는, 그 다음 간호보건계열, 의학계열, 디자인계열, 그 다음에 체육계열, 그 다음에 예체능에 있어서 예능계열, 미술과 음악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그 흥미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문계열이라는 것은 뭐 할까요? 삶의 가치, 삶의 본질을 측정하는 하고자 하는 철학, 신학, 사회학, 이 사학 이런 쪽이 인문계열이죠. 그다음 어문계열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에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데 이런 언어들을 습득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이런 것들이 어문계열이죠. 그 다음에 방송 홍보계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언론사 기자나 PD 이런 광고 홍보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방송 홍보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경상계열은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벌기 좋아하시잖아. 그래서 이제 경영, 경제, 무역, 회계 이런 쪽에 이제 글로벌하는 이런 경영인을 양성하는 이런 쪽이죠. 그다음 이제 법정 계열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인간의 그 존엄성이 보장되는 이런 법률적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인 어떤 국제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사법 법학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법정 계열이다. 그다음 이제 행정 계열은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공공기업체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정부, 이런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행정, 관료들을 이제, 양성하는 이런 쪽이 이제 행정, 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사범계열, 교직, 그래서,
학교 여러분 현장에서 하고 있는 선생님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4번 계열이죠. 그래서 국어교육, 수학교육, 영어교육 이런 쪽에 내가 가르치는데 관심이 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및 상담 계열. 그 다음에 인간을 행복하게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하도록 본질을 탐색하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인간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는 사회복지나 심리학이나 교육과 직업교육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 다음 이제 공학계열. 일상적인 우리의 과학기술과 그 다음 수학적 기술을 아주 뭐해서 접목해서 전자공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공학이라든지 기계공학이라든지 항공우주공학이라든지 로봇공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공학계열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정보통신 계열.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이제 컴퓨터라든지 전자라든지 핸드폰,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자연과학 계열. 자연의 아주 기본적 원리를 가지고 가장 그 공학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는 물리학이라든지 생물학이나 화학들 이런 쪽이 이제 자연과학 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 계열은 뭐예요? 농업과 수산업. 앞으로 이제 임업, 그 다음 축산업 이런 쪽에 해당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그 지구 환경에 따라서 어떤 식량을 어떻게 이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농수산 계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간호보건 계열. 인간의 존중에 있어서 이제 간호학이나 보건학이나 직위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돌봄, 치료적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간호보건. 그래서 이제 안경공학과라든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다음 의학 계열.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고 있어서 의사, 의학, 그 다음에 한의학,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약학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의학 계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계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상품을 만들 때 아주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뭐 할 수 있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실내 디자인, 산업 디자인, 시각 디자인 이런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계열이 이제 디자인 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예체능의 이제 체육 계열. 인간의 삶의 지금 웰빙 시대에 맞춰서 인간이 건강하게 신체와 조화롭게 살기 위한 무용, 체육, 골프, 레저 스포츠, 그 다음에 e스포츠 이런 그 다양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체육 계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능 계열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 그 다음에 창작적 음악, 그 다음에 미술, 뮤지컬 이런 쪽에 해당되는 이런 계열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열들의 여러분들이 관심과 흥미가 어느 정도냐 이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측정을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과 그 특수 능력과 결합해서 여러분이 문과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과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제 보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로 본다면 어느 계열이다 이걸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진로 결정에 이제 도움이 드리고자 하는 게 이 검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유형들을 측정했다라면 구체적인 검사를 어떻게 해석할까 해석의 방법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검사를 해서 어느 점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노력해야 되겠구나. 어느 점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꾸준히 유지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 있다 그러면 이것을 발전해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이 점수면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점수는 백분율 점수와 T점수의 여러분 결과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백분율 점수에서 T점수 40과 60, 백분율 16%와 84%는 여기에 해당되는 보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뭔 말일까? 자, 50을 중심으로 해서 T점수가 50에 40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건 약간 부족하다. 그러면 뭘까요? 약간 노력을 해서 내가 건강한 상태로 가야 되겠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고 이쪽은 몇 점입니까? T점수 50에서 60점이니까 내가 어떻다라는 걸 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유지하는데 좀 더 노력해서 이 상태로 가도록 하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T점수 30과 40이다 그러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해야 될까? 교육을 받거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나를 뭐 해야 될까? 내 능력을 알고 그다음 직업세계를 알고 진로를 계획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서 이 상태로 가보자. 매우 낮다 이것은 뭘까? 치료가 요구되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문적인 진로 상담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외부의 전문가에게 뭐 할까? 진로 상담을 통해서 자기를 통찰하고 직업 세계를 알고 갈 수 있도록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T점수가 30점 미만이다. 그럼 매우 낮다. 이런 치료가 필요하다. T점수 30점에서 39점에 해당된다. 그럼 결핍됐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나를 탐색하고 직업세계 알아보자. 그 다음에 T점수 40에서 59점 상태는 뭐다? 보통이다. 그래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태에서 일반 아이들하고 대부분에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뭐 해보자?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서 60점에서 뭐요? 69점 사이 정도로 유지해서 일관성을 유지해보자. 그 다음에 60점에서 69점은 높은 상태로서 이것들이 뭐 하도록 진로 발달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나를 통찰하고 직업세계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유지해보자. 그 다음 70점 이상은 매우 높은 상태로서 진로 발달 상태에서 아주 좋은 상태다. 그래서 이것을 뭐 해보자? 안정감을 가지고 뭐 해보자? 실천해보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에는 언점수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맞는 정답수로서 여러분들에게 그 비교할 수 없는 점수이기 때문에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점수는 가지고 여러분한테 표에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관심을 안 가주셔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게 뭐냐? 백분위 점수. 나의 상대적 이치를 나타내는 점수가 뭐다? 백분위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백분위 점수가 85%다 그러면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서 84명이 있고 나보다 잘하는 아이가 15명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분위 점수는 내가 어느 이치에 가 있는가를 아는 점수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백분위를 비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T점수. 내가 어느 상태에 있었고 이걸 가지고 또래하고 비교되는 점수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T점수 40에서 50점 사이에 있느냐, 50에서 60점 사이에 있느냐, 60에서 70점 사이에 있느냐, 70점 이상이냐. 이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점수는 한산점수, 한척점수라고 해서 표준화 심리검사는 이 T점수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백분위 점수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를 이제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수 능력은 뭐냐면 적성을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높다, 어떤 게 낮다, 낮아서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은 기본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50 이상이 되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이 잘 발달되고 공간 능력이 어떻게 발달되느냐? 언어 능력, 수리 능력이 잘 발달되고 판단 능력이 어떻게 발달되느냐?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이 잘 되고 논리적 사고력이 어떻게 발달됐느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언어 수리가 잘 발달되고 이 공간이 잘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 이과 계열 쪽이고 언어 수리 능력과 판단 능력이 잘 발달되어 있고 그다음에 뭘까요? 판단 능력이면 경영학 문과 계열이고 언어 수리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논리적 사고가 잘 발달되어 있었다 그러면 뭘까요? 우리 이제 저쪽에 이과 계열은 자연과학 계열이라든지 문과 계열은 법정 계열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특성들을 이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지금 지수들은 어떤 지수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능력 지수의 평균으로 본다라면 내가 어느 정도 퍼센트에 와 있는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70% 이제 이하인 경우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신을 이제 뭐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라. 그래서 50 이하인 경우는 무단 노력을 해서 자신의 능력을 뭐하라 개발해라. 이런 의미들을 이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신의 능력을 적절하게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50 이하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분발하시라는 그런 의미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잠재적 능력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흥미에 대해서 어떤 계열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프로파일은 흥미가 여러분이 봤을 때 1순위와 2순위, 3순위가 어떤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1순위에 이제 백분율을 쭉 제시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문 계열의 1순위가 어문 계열이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2순위가 뭐가 나왔어요? 농수산 계열이 2순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90% 나왔고 그 다음에 모두 농수산 계열도 뭐가 나왔어요? 90%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일까? 이에 내 관심이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흥미라는 것은 진짜 내가 그쪽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하고 싶은 흥미냐 이것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있다 그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나는 그냥 막연히 하고 싶은 거냐 이게 이제 나타나는 게 두 가지가 다 총합된 게 흥미로 여러분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어문 계열이나 그다음 방송 계열이나 경상 계열이나 이런 쪽의 점수들이 대체적으로 다 낮지요. 그리고 오로지 뭐만 4번 계열만 70%에 해당되죠. 이 방향성을 본다라면 한번 봐보세요. 그것보다는 여기 보시면 농수산 계열보다 있어서 보면 또 예체능 계열이나 하고 전체적으로 다 낮죠. 그러면 이 성향으로 본다라면 지금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농수산 계열 중에서도 주로 사람과 관련된 일이나 인문과학 계열죠. 이 두 가지 어문 계열. 그래서 이 친구의 전체적인 성향으로 보면 인문 계열이 훨씬 더 성향이 더 높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영역보다는. 그래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농업교육과 예를 들면 4번 계열이면서 농대다. 그러면 뭘까? 농업교육과 가면 좋겠죠. 이렇게 융합돼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좀 성향을 보려고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진 게 매우 중요하다. 흥미검사에서. 그래서 인문계열이다 그런데 내가 1순위다. 2순위는 뭐가 나왔어요? 농수산 계열이 나왔다. 그런데 3순위는 뭐가 나왔냐? 4번 계열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들을 융합한다면 나는 어느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흥미검사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등과 2등과 3등간을 뭘 해봐라? 이렇게 연계해봐라. 그래서 주로 내가 문과 계열의 성향인지 이과 계열 성향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앞에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뭐를 측정해 놓은 거예요? 자신들이 문과를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과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봐보세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야? 문과 계열이 훨씬 더 높은 성향을 좀 나타낸다라는 거. 이과 계열보다는. 그래서 어떤 지향성이 문과적 계열전의 지향성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간다라면 농업교육과라든지 아니면 인문계열 중에서도 가르치는 이런 쪽, 역사 교사라든지 이런 쪽에 간다라면 훨씬 더 적절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과목과 사변계열 쪽 이런 부분은 어떨까? 이런 특성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로를 검색할 때 내가 문과냐 이과냐 이렇게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향성을 가지고 진로를 선택해 주는 게 좋다. 그러나 이제 중학생인 경우들은 고등학생은 좀 다르죠. 고등학생은 자신의 어떤 신념이 어느 정도 이렇게 구체화돼 가는 거고 중학생은 이제 탐색해 가니까 중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계열을 잘 몰라서 이런 성향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인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훨씬 더 다양하게 좀 경험을 해보고 중학교 2학년 정도에 가서 내가 방향성을 문과로 갈 건지 이과로 갈 건지 그다음 특수 목적고로 갈 건지 아니면 전문계 고등학교로 갈 건지를 결정하는 게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진로의 적성과 흥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볼 때 고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적절하게 그런 방향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래서 진로 결정 검사를 할 때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어떤 지향점을 가고 있느냐. 지향점과 그 다음에 내 안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내가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어떤 심리적 관심과 동기 에너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가 진로를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여러분들의 능력과 흥미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적절한 내 능력과 관심이 있다면 어디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진로 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진로. 그래서 교육은 속도전이 아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좀 방향성을 설정하는 이런 기회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흥미와 능력에 맞는 그러한 진로를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자신의 진로, 그다음 여러분의 방향성을 설정하려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